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4.3 보궐선거를 두고 이제 향후 전국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죠. 예. 이 예측이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번 PK 지역에서의 그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이것을 자유한국당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이 민심에 제대로 작동을 한 것 같고요. 특히 그 창원 성산 지역은 여권에서 스스로도 진보의 성지라고 부르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지역에서 처음에 그 단일화가 됐을 때는 상당한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거의 박빙으로 갔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의 민심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1대1 무승부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승자가 확실하진 않아도 예. 현 정권이 패가지고요. 포인트를 짚으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원 성산은 일단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 승부가 펼쳐졌어요. 정확하게 504표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모르겠다. 물론 지난 다음에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만 호사가 되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디에서 이기고 지는 승부처가 나왔는지 일단 곽규택 위원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진보 단일화가 이슈가 됐었죠.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자세를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단일화의 의미이냐 하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후보를 낼 때나 또 당에서 지원을 할 때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내세웠다기보다는 단일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후보를 내세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의 후보가 너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설명을 해주시면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그 보수 진영 출신이고 또 거제 시장을 역임하신 분을 이제 창원 성산에 내세웠는데요. 그 이후에도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예. 결국 이것이 원래 이 지역은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이 계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의당 쪽에 힘을 싣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총선에 이런 형식의 단일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 서로 유리한 쪽에 후보자를 밀어주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단일화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그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거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정말 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를 하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했으면 더욱더 효과를 크게 봤을 것 같은데 다른 시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후보를 양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냐 하는 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양보하려고 그렇게 민주당 후보를 냈다. 네, 그 단일화 효과는 스스로 반감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자유한국당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동남권 신공항 문제, 부산 시민들은 다 잘 아시는 문제죠. 벌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약 13년 동안이나 부산 시민들과 또 타 지역 간의 지역적인 갈등까지 초래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지난 정부 때 결국에는 김해 공항의 확장안이 제일 타당하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고요. 또 대구 지역에서는 통합공항의 이전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때 우리 부산 부울경 지역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시면은 다시 동남권 신공항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의 확장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 신공항을 다시 없던 일로 하고, 김해 공항 확장을 없던 일로 하고, 가덕 신공항을 짓는 문제로 가자 그러면은 다시 지금, 우리 부산의 김해 공항이 지금도 포화 상태이고 불편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상당한 시간 지연될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김해 공항 확장안을 현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2026년이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다시 없던 일로 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갔을 때는 2030년보다 훨씬 뒤의 시점에서 신공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겪어야 될 이 부산 시민들의 불편 또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부울경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의를 해줬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가 더 심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일단 위원장님만 여쭙고. 사실 그 부산 지역의 그 신공항 문제 못지않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그 통합 공항 이전 문제가 굉장히 큰 지역적인 그 이슈고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구 경북과 저희 부울경 쪽에서 지난 이제 공항 문제로 상당히 지역적 갈등을 겪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해 공항 확장안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원하시는 공항 이전 문제, 그걸 같이 진행을 해야, 정말 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을 제대로 추진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대구 경북과 또 우리 부울경 지역이 향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간다면 과거보다는 지역적인 그런 갈등을 좀 줄이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합의에